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버라인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최태은입니다. 잘 지내셨죠? 봄입니다. 3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와 조지 메이슨 대학 지역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2월의 부동산 자료를 공유하고 앞으로 봄마켓을 맞아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될지 한번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류의 집을 사야겠느냐, 또는 언제가 최적의 투자 시기냐, 또는 렌트와 집 사는 것과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개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 형태도 천차만별이고 본인의 재정 상태나 또 가족의 구성원이 혼자인지 부부뿐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아이들이 많은지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그래서 한 3대가 같이 사는지 이런 그 가족의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주변에 그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하나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 연방정부가 지금 많은 그 스태프들을 줄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워싱턴 부동산 일원의 부동산 마켓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혹자는 칸트리의 8개 중에 1개는 지금 잘 딜이 안 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그 감원 정책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그분들하고도 여쭤봤고 봤더니, 사실 그거는 약간 우리가 좀 너무 우려가 심해져서 나온 말이고요. 그게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거는요, 워싱턴 일원의 집 소유주 중에 반 이상이 이미 모기지가 페이오프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페더럴 워커즈 있잖아요. 그 연방 정부의 그 직원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의 그 워싱턴 일원의 그 연방 정부의 그 공무원들은 전에도 무슨 군인이라던가 다른 그런 직업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하셔서 연방 정부 직원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서 몇십 년들을 일하셔서 이미 지금 리타이어를 하실 그런 나이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들이 지금 페이오프된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힐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힐락은 뭐냐면은 그 라인 오브 에쿼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에쿼리, 홈 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서 집에 에쿼리가 많으면은 제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연방 그 정부 그 공무원들 감원과 관련돼서는 힐락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대요. 왜 그러냐면 힐락은 내가 아무리 돈을 다 100% 갚았고 몰기지 론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으려고 하면 내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이거를 다시 페이백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 정부 그 공무원들이 자기가 감원되기 전에 지금 힐락을 미리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힐락에 대한 그런 질문은 많이 있으나, 사실 저희가 부동산 거래와 관계돼서 아직까지는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감원됐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딜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에 관계돼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이게 지금 감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제 바이어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나, 그냥 렌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렌트는요, 만약에 제가 감원돼서 더 이상 돈을 낼 수가 없으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렌트는 지금 내 머리 위에 지붕을 얹고 살려면은 다달이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집 사는 것도 세일로 집을 사는 것도 내가 모기지가 있어야 되니까 다달이 돈을 내야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감원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2베드룸이든 3베드룸이든 집을 살고 있으면 내가 방 1개로 그냥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방 1칸에 살고 나머지 2칸, 3칸을 우리가 렌트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기지 페이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경우인데,
그분들은 애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집 전체를 렌트를 놓으시고 부모님 집으로 잠깐 들어가시는 경우도 봤어요. 다시 직업을 구할 때까지. 그만큼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시는 게 내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애꼬리가 쌓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내 직업에 큰 변화가 부정적으로 생겼을 때 저한테 좀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그 집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나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집값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꽤 계셨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한 10만 불 정도 작년보다 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시 작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뭐 1% 내려갔다 하더라도 집값 오른 폭과 그 다음에 요새 지금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브렉퍼스트로 그 계란 먹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계란 먹으려고 하면 아빠가 애한테 얘기한대요. 엄마한테 물어봐. 계란 먹어도 되는지.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페어팩스 카운티도 지금 뭐 식당에서 뭐 밥 먹으면 이제 더 세금 물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렌트까지 낸다고 치면 이거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집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방 공무원들 가문과 관련해서 이 동네는 워싱턴 일원은 두얼 인컴이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부가 둘 다 연방 공무원이라는 그런 법이 잘 없잖아요. 한 사람은 뭐 개인 업체에 일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연방 공무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고 해서 막 그 집을 막 퀵세일로 이렇게 내놓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연방 정부들이 감원을 한다 해서 집을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내놓을 테니까 물건이 쏟아져서 집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뭐 요런 터무니없는 그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재정 상태를 봐서 내가 살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사시는 게 아무래도 그 시큐리티가 있겠죠. 시큐한 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올해 2월과 작년 2월하고 우리가 이제 마켓을 비교하는 거 지금 조지 메이슨 지역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 1월하고 올해 2월하고 죄송합니다. 작년 2월하고 올해 2월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세일즈 발륨은 9.5%나 줄었어요. 이 줄었다는 거는 뭐냐면 팔 게 없기 때문에 나온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줄은 거죠. 그래서 9.5%가 줄었다는 거는 집 10채가 작년에 팔렸다면 올해는 9채밖에 안 팔렸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은 작년 2월과 올 2월 가격을 비교했을 때 6.7%가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하는 폭과 그 다음에 제 셀러리 올라가는 우리 봉급이 올라가는 그 폭이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를 못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실 수만 있으면 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집을 파시는 입장에서는요. 리스팅 에이전트를 정하시기 전에 한 2-3명 정도 인터뷰를 봐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일 집을 잘 팔 것 같다는 감이 오잖아요. 그걸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하는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바이어가 어퍼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바이어가 정말 끝까지 이 딜을 깨지 않고 융자가 끝까지 나올 건가, 그거를 정말 그 베팅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잘 조사를 해요. 그게 리스팅 에이전트 능력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을 팔아요. 우리 셀러한테 고용이 돼서, 그러면 상대방 그 에이전트한테 얘기해서 네 바이어한테 잘 설득해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는 렌더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에이전트가 소개해서 했던 바이어 에이전트, 그 바이어가 가질 수 있는 그 융자 그 조건 있잖아요.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맞춰주면 되잖아요. 지금 요새 어떤 융자 회사들은요, 비즈니스 데이로 8일이면 융자가 끝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융자 승인서 그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할 때 이미 언더라이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융자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프리 어프로벌을 받는 거예요. 융자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데이 8이라는 거는요, 적어도 다시 말하면 2주 안에 우리가 클로징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자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리스팅 에이전트랑 일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미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6% 안 주고 에이전트 3%만 주면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줄 거니까 저는 3% 이상 못 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셀러들, 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in reality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집값이 $1,000,000 이상 되는 큰 집이면 그런 집을 사는 바이어들은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first 바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가랑이 찢어지게 정말 그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가격대가 $1,000,000 미만이래 그런 집들이라면 바이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다 스트레치해서 융자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법이 바뀌었다는 게 집을 파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줘도 돼요. 그러나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 집을 팔려면. 그쵸? 빨리 잘 팔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법이라는 게 전에 이제 바뀐 법은 사실 이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우리가 브라드 MLS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 업자들이 보는 리스팅 그 서비스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집을 파시는 분이 저한테 실버라인 부동산 투자회사와 집을 팔겠어요 하고 저를 리스팅을 주시면, 만약에 커미션을 저한테 총 6%를 주시면 저는 그 6% 중에서 3%를 저희 회사에서 취하고 3%를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그 컴퍼니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바뀐 법은 뭐냐면 이제 셀러가 집을 파시는 분이 저 실버라인 부동산한테 6%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3%만 주시고요. 또는 그게 2%가 되든 2.5%가 되든 뭐 어떤든 그 저하고 그 네고시 협상을 해서 주시는 그 퍼센티지를 저를 주시고, 바이어 에이전트를 주는 커미션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르를 할 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퍼의 페이지 1에 보면은 페이지 1 밑에 쪽에 어퍼를 바이어가 집어넣을 때는 내가 당신의 집을 미스터 미스 셀러 내가 당신의 집을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by the way, 그런데 우리 에이전트 커미션을 당신이 이만큼 주세요. 그게 달러 어마운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돈 얼마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집 가격의 몇 %를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과 다른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스탠다드 커미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를 6%예요, 3%예요, 2%예요, 5% 이렇게 정해진 퍼센티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커미션은 그 집을 파는 사람과 저를 고용하실 때 저희 회사와 협상을 해서
뭐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를 어퍼상에서, 컨트랙상, 계약상에서 그때 집이 어퍼가 들어왔을 때 팔 때 그렇게 정하시는 거니까, 절대 어떤 에이전트를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그 에이전트가 스탠다드 커미션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에이전트는 걸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들 많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